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배연호 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2차 주민 설명회 할 때 신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K부동신탁이 이제 초대가 돼서 제가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에도 다시 이제 초대를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약 25분 동안 설명될 예정이고 25분 동안 잘 경청해 주시면은 신탁 방식이 이런 거구나, 왜 신탁 방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탁 방식 도입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점, 그리고 자주 질의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시행했던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재건축 사업이란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방식과 이 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재건축 사업의 메커니즘은 내가 가진 땅을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출자해서 현금 출자라고 하죠. 이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자님들께서 가진 현금이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가 아니고 출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한 이 사업은 출자하신 분들이 다 주주가 되시는 거고 동업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자분들께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들을 선임을 하죠. 마찬가지로 기존에서는 조합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있겠고, 이사들이 있겠고, 대의원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님, 이 사업에 거주하시는,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선출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합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본금이 없는 회사입니다.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사업의 주된 수입원은 뭘까요? 아파트를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분양 세대수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한 다음에 이 분양 대금이 주 수입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주된 수입원은 언제 발생되게 될까요? 착공된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착공 전에는 어떤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할까요?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조달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없고 일회성 법인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기존 조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기존 조합은 전문성, 그리고 자금력, 그리고 투명성, 이러한 항목들에서 과연 시공사, 그리고 용역업체들과 용역관계, 그리고 협력관계에 있을 때, 교섭할 때 과연 게임이 될까요? 예, 분명히 조합보다는 시공사가 막대한 자금력과 전문성으로 조합을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 간의 갈등만 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업성 저하로 귀결이 됩니다.
사업성이 저하가 되면은 결국에는 소유자님들께 그 피해가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기존 조합 임원의 뇌물횡령 배임 사건이 305건이다.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된 행정소송이 2,000건이 넘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이게 불과 작년부터 있었던 기사인데요. 아직까지 조합이 이제 배임이나 조합 임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철거 면적 부풀려서 업체한테 더 줬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장이 회임 배임의 혐의에 구속됐다. 끊이지 않는 조합 비리. 수사 의뢰 건수는 100건이 넘는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와의 시공사와의 갈등도 계속 불거지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조합 방식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2016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러면 신탁업자 너네가 한번 자금력이 튼튼하고 공신력이 있으니까 너네가 한번 정비사업에 참여를 해서 직접 한번 시행을 해봐라 라고 해서 16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신탁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신탁 방식에서도 시행자 방식과 대행자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시행자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조합이 될 수도 있고 LH가 될 수도 있고 신탁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행자가 되어 있는 조합 또는 토지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저희가 대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도시및 중앙정비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의도에서도 지금 거의 한 10개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의 과반 이상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사업장이 공작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저희가 예비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돼서 함께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받고 지금은 통합심의 사업 시행 인가에 지금 인허가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목동 일대에서는요, 목동 총 14개의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그중 과반 이상이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동 14단지를 2023년도부터 예비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돼서 올해 5월 달에 구역 지정이 나고 올해 3월 달에 구역 지정이 나고 나서 지금은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옆 동네인 이제 군포입니다. 군포에서도 재개발 사업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의도, 목동, 이렇게 군포 많은 단지들이 정비사업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신탁 방식이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입니다. 먼저 부동산 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있는 글을 좀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신탁 회사에 신탁 등기를 하고 신탁 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된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여 이익을 돌려주는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탁 계약을 하고 나서 신탁 회사는 이제 소유자님의 혹은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을 받고 그 수탁된 부동산을 관리 혹은 개발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원 위탁자, 소유자님께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자, 장점 첫 번째입니다. 먼저 투명성입니다. 신탁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 세 개의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조합 방식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수에 지정고시를 받고 관리를 받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탁회사와 조합일 경우에는 투명성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뭐 반기 혹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감사도 받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로부터도 이제 관리를 받고 있고 감사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라던가 아니면 자금을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뭐 일반 조합보다는 당연히 신탁회사가 압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점 두 번째는요, 신속성입니다. 왼쪽이 조합 방식, 오른쪽이 신탁 방식인데 여기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셨으니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인 같은 경우에는 예비 총괄 사업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신탁 방식인 경우에는 예비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이런 절차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신탁 방식이 조합 방식보다 빠른 이유는 뭐냐? 기존의 조합 방식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방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구역들이 오랜 기간이 걸쳐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추진위 구성은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세력이 좀 양분화돼가지고 동의서를 자기네들이 좀 얻기 위해서 많은 갈등들이 일으키고 그리고 비방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많은 사유들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고 갈등되고 하다 보니까 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많은 지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를 받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조합 설립 인가와 같은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시행된 특례 조항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탁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혹은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주택을 공급해라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준 건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은 같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인가 후단으로 좀 밀어주고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가 신탁회사가 같이 지정이 되는 간소화시킨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조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본금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수요를 받아야지 인허가를 밟은 용역업체들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시공사한테 뭐 도급액을 주거나 그런 사업비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기존 조합 방식에서는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소유자가 각출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리고 지자체의 융자나 허구 대출 상품들을 이용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로부터 혹은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PM이나 아니면은 협력 업체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으로 자금으로 동의서도 진구하고 그리고 용역비도 지급하고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조합이고 갑인데 용역업체와 이제 용역계약을 맺는데 자금 조달은 용역업체로부터 받다 보니까 분명히 계약 관계는 갑과 을이 분명 정해져 있지만 자금의 조달에서는 갑과 을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혹은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갑이 을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보유자금으로 사업비를 지출을 합니다. 지급을 합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주체자도 신탁회사가 되겠죠. 용역비를 보유자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뭐 차등 뭐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뭐 적시적소에 사업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표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자료인데요. 뭐 이렇게 뭐 사업이 지원 52개월 동안 지원이 되기 경우에는 평균 분담금이 뭐 45% 증가한다, 비율 26% 감소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지원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적절한 자금 조달인데 이 자금 조달이 되지 않으면은 사업이 그만큼 지연이 되고 그 지연된 만큼 피해는 소유자님들께 귀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신탁회사가 저희 KB 부단 신탁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지주사가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의도의 한양아파트라고 이제 재작년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사업장인데 작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와의 조금 소통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구역 지정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라. 하지만 저희는 신속 통합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이 구역 그 상가 부지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을 했는 상황인데 어찌 됐던 간 이 상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정상적으로 시공사도 뽑고 정비구역도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도 변경을 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이루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심의하고 그리고 상가 부지와도 협의를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감정평가도 하고 모든 행위들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금 문제였었습니다. 899억이라는 이 롯데마트 부지를 매입을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작년 연말에 다 치렀고요. 결국에는 저희 회사의 이름으로 매입을 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제 금융회사, 그러니까 지주사가 아닌 신탁회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러한 신속한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동안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얼마큼 빨리 동의서를 받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금정역 3번 1동 2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하안주공 3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가 약 3,500세대 정도 가까이 되는데 약 2개월 만에 요건을 채워가지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구로역에 있는 구로구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만에 동의서 진구를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입니다. 주거환경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공사비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게 있는데요.
전국 평균의 공사비는 평당 820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신탁 방식인 경우에는 약 11%가 절감된 평당 730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분양 책임도 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에서는 이 분양 책임과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은 조합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 홍보비 이런 것들이 공사비에 알게 모르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거품을 좀 걷어내고 다 컴팩트하게 도급액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제한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구조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높은 공사비로 참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기존의 직접 간접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조금씩 줄이고 그리고 약간의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추가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 추가이익은 신탁사가 가져가냐? 아닙니다. 전부 소유자님께 다 이제 환원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장점은 전문성입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게 조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회성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신탁회사는 저희 회사는 약 25년 넘게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공사, 설계업자, 감정평가업자 모든 협력업체들과 유대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서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향으로는 여기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될 텐데 신탁보수가 이러한 지출에서 인정이 받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작년 2월 달에. 그리고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6월 뭐 이런 일기 신도시에 이 지금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해당돼서 신탁 방식 재건축가 인기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한 건데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의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은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조합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을 추진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사업비 조달이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교섭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조합원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의 부재가 업무 연속성이 부재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다. 신탁 방식은 투명하다, 신속하다, 수익성이 있다, 그리고 전문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유권 해석이라던가 이러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유자님들이 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도 않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투명성, 신속성, 수익성, 전문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 신탁사가 내 재산을 뺏어간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신탁법에 의해서 합니다. 신탁법에서는 신탁 재산을 우리 신탁회사의 고유 재산과 꼭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 번째에 있는 수탁자의 성관 의무,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너네 신탁회사는 선량한 이제 관리자의 의무를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소유자님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신탁사 마음대로 추진하는 것 아닌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니고 도시 및 주간개혁정비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의사결정을 한다.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좀 넘어가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은행이 속해 있는 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자회사고요. KB 부동산 신탁은 그 지주에서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IMF에서도 살아남은 회사고, 그리고 2009년 리만 브러더스 금융위기 때도 안전하게 회사를 이끈 남아있는 회사, 신탁회사입니다. 예, 빨리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전국적으로 21개의 작고 큰 사업장들을 맡고 있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잠깐만 이 부분 정도만 좀 추가로 해도 괜찮을까요? 사회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성수동 장미 아파트인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장의 파트너로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동 장미 아파트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나서 5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양을 완료해가지고 평균 688대 1, 최고 한 1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있고 정말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완판한 사업입니다. 여의도 공작 아파트 23년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고시가 됐고 시공사, 그리고 지금은 통합심의 개최 예정입니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를 했고 지금은 통합 심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장은 1군 시공사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동 14단지 저희가 지금은 정비구역 수립이 완료됐고 지금은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역 3번 1동 2주구 재개발 저희가 지정고시 받은 다음에 약 2년 만에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했습니다. 하안주공 3사단지 여기와 같이 정말 큰 대단지입니다.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지금은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를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예, 수수료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은 신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니까 그거는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죠. LH에서도 받는